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11월 23일 WPI 워크샵에 참여하세요.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셜록황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시민이 대법에서 이재명 판결이 바뀔 거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뭔가요? 네, 유시민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법원 판결이 안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섰다라는 거를 이 온 국민에게 알리는 아주 놀라운 제스처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그걸 또 귀신같이 캐치해가지고 아이고 유시민 이사장께서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잡아먹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하시더니 이제 이재명 잡아먹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런 마음으로 또 한 말씀 하시네요. 강화문 일당들은 대체 왜 저러는지 그들은 변화될 수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람은 죽을 때가 돼야지 바뀐다 라고 하는데 광화문 일당들도 바뀌는 거는 그걸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됩니다. 조국 가족 사기단 맞나요? 라고 하는데 아이고 가족 사기단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 이 순실이는 가족 사기단 맞나요? 박근혜는 가족 사기단 맞나요? 이명박은 가족 사기단 맞나요? 대한민국에서 이 잘났고 한자리하고 특히 대통령 권력 을 가진 분들하고 다 친하신 분들 중에 가족 사기단 아니신 분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그리고 재벌들 중에서 가족들 털면 이번에 롯데그룹 상황을 보면 다 걸면 걸리고 다 털리잖아요. 이 대한민국에서의 법이라는 것은 걸면 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이 작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사기단, 뭐 법원의 판결을 기대합니다. 이거는 다 우리 모두 집단 사기에 그냥 동조하거나 그 사기를 구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열의 오만함을 보고 있어야 하는 이 현실이 정말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언제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올까요? 이 댓글 올려주신 분은 나에게 상식이란 무엇일까? 상식이라는 것은 하루 세끼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을 상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박을 받죠. 네. 그래서 상식이 뭔지를 아실 필요가 먼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의 오만함이라고 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을 오만한 이 모습을 태도를 보인다고 보시는 분은 그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붕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분이 자기 앞에 나타나면 갑자기 본인이 오만함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박사님, 그러면 윤 총장은 훌륭한 분인가요? 훌륭해요. 이럴 때 제가 그 훌륭하다는 건 어떤 뜻으로 쓰일까요? 그럴 때 사전에 있는 훌륭함과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면 훌륭해요 라는 거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훌륭함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한 어떤 의미와 뜻으로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가 사용하는 이 뜻은 사전에 있는 뜻 그거에 맞춰 가지고 내가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나름대로의 나만의 사전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나폴레옹은 불가능은 내 사전에 없다. 나폴레옹이 생각하는 의록에 안 돼요, 못해요, 이런 말은 안 썼다라는 뜻으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이해했다라는 거로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이 사회에서 진보 보수라는 구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셨다는 거죠. 그러면 조국은 정치 생명 끝난 건가요? 조국은 교수로 살았어요. 그래서 교수 생명 연장하려고 법무부 장관 그만둔다고 발표하고 나서 그날 서울대 복직 신청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조국은 심지어는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에도 본인을 정치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법무부 장관 임명되고 나서도 정치인으로 생각한 적이 거의 없고 오로지 서울대 교수로 돌아가려면 학수고대하고 지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 생명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그거는 또 부르면 불림에 받겠죠. 가족 사기단이라니 조중동만 읽으셨군요. 네, 조중동도 읽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마 이 유튜브에 놓는 또 가짜뉴스를 열심히 전파하는 정치평론가들의 유튜브를 많이 보셨겠죠. 유시민은 대통령으로 나오시지 마시고 작가로 남으시길. 무슨 소리예요? 유시민 박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지 않던가요? 네, 저를 만날 이유가 없죠. 네, 저희 집하고도 멀리 살아요. 네, 정의 가면 소명의식도 아닌 것 같은 윤 총장의 동기는 뭘까요? 동기, 윤 총장이 8몇 학번이라고 그러나요? 아니고 7몇 학번인가? 그 동기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윤 총장이 정의를 내세우는 동기를 물어보신다면, 검찰 조직의 검사들이 검사로서의 직업적 정체성, 검사라는 존재는 왜 존재하는가, 뭐 이런 걸 할 때 그 악을 척결하고, 그 악을 척결할 수 없죠. 소소한 악은 잡아놓고 그 악은 죽지 않도록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검사분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악이 없어지면 검찰이 거대하게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악은 끊임없이 척결하는 거하고 처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사하는 엄마가 자식을 위해 가지고 연구실에서 이 가라로 표창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 아들 딸한테 줬다, 이런 거, 뭐 인턴 증명서 하나 발급해 가지고 조기한테 야 이거 인턴 했다고 증명서 하나 발급해. 국립대도 아니고 저 시골에 있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대학의 연구실에서 엄마 교수가 딸한테 아들한테 표창장 하나 해준 게 그게 무슨 대단한 뭐 범죄를 저질렀다고 압수수색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게 대한민국 검찰이 존재해야 되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혹시 서초동 촛불 집회에 참여해 보셨나요? 저는 지난 5일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느낀 분위기는 3년 전 촛불혁명 때와 조금 달랐습니다. 2016년 광화문에서는 진보뿐 아니라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만한 감동을 느끼지 못했네요. 조국 수호라는 구호가 목에 걸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겉으로만 정의를 외치며 기득권 특혜에 안주한 그의 삶에 실망하지 않았나요? 이를 지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진보는 없을 것입니다. 지성의 계기가 아니라 자성의 계기죠. 눈에 보이는 게 글자가 잘 안 보이나 봐요. 물론 서초동 촛불이 조국 수호 구호를 고수하는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다. 과도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과 불신이 아주 크지요. 검찰 개혁이 무산될까봐, 여기서 밀리면 자칫 촛불 정부도 위험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국 수호 구호가 진보의 이중성 논란을 더 키워서 자칫 진보의 도덕성에 상처를 낼까 두렵습니다. 예, 사실 진보의 도덕성은 말로만 떠들어내는 거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상처가 날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요즘에 새로 나온 아이폰 11이 스크래치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폰 11 아직까지도 못한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마찬가지거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을 드러내는데 큰 역할을 한 김경률 회계사가 사모펀드 5억에 침묵하는 참여연대에게 위선자라 질타하며 조국이 물러났다면 진보의 분열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걱정을 하는 분이겠죠. 이런 비판에 대해 내부 총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비판을 막는 것은 장기적으로 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수호를 외치는 지지층 눈치를 보다가 전체 민심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기력한 야당에 기댄 총선 필승론이 재앙을 부를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네, 무기력한 야당에만 기댄 게 아니고요. 20년 정권, 100년 가는 정권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해찬 대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노무현 대통령 할 때 나라 말아먹었으면 좀 자중하셔야 되지 왜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 진보의 무능과 진보가 권력을 잡는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 그렇지만은 잡고 나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권력을 잡았는가를 아주 쉽게 잊어버리고 권력 그 자체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대중의 심리, 국민의 심판은 아주 누가 잘못했냐,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냐보다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인간은 무조건 벌하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는 게 대중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 참 사연 보내신 분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군요.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기보다는요, 이 좀비처럼 무조건 누구 말에 또는 구호에 쏠리지 않고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지내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겠죠. 네, 우리 모두 가면이 벗어지는 현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쳐 가면을 하나 더 쓰는 상황으로 합의한 거죠. 이번 진짜 놀라울 만큼 송곳으로 저보다 더 심하게 팍 찔렀네요. 그렇지만은 가면 하나 쓰나 두 개 쓰나 세 개 쓰나 지금 병검하듯이 샥샥 바뀌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가를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절실하게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